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편집 클래스를 담당하게 될 영상 전문가 심수진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영상 IT 기업 발렌타인 드림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영상 제작도 총괄하면서 영상 IT 교육 서비스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은요. 한빛미디어에서 출간한 맛있는 디자인 프리미어 프로 CC 2019 버전부터 지금 현재 2021 버전까지 집필을 해왔습니다. 저는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여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보고 듣고 먹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3박 4일 정도 여행을 간다 하면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정을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거를 경험을 하고 오거든요. 네, 바쁜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은 그냥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나의 이야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 간결하고 예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내가 미국 서부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은 5박 6일, 6박 7일 되게 길게 갈 수 있겠죠. 그 긴 기간 동안 나의 히스토리를 다 촬영을 했고 하지만 이거를 주어진 3분 안에 보여줘야 하니까 가장 매력적인 장면과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축약을 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 네, 간단하죠? 제가 여행 영상 편집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행 영상이 다른 보편적인 광고 영상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광고 영상, 여행 영상 뚜렷하게 정해진 틀은 없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더 자유롭고 싶고 리프레시하고 싶고 그렇게 속박된 곳을 벗어나서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영상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 정해진 박자 안에 딱딱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걸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했다 하면은 그것만 길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욕심내서 드론으로 공중 촬영을 했다? 그럼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수중에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걸 체험을 했다? 그럼 액션캠을 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집 또한 내가 그날 느꼈던 감정, 그 장소에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음악도 장소에 따라 그때그때 바꿀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매체에 나오거나 SNS에 올라가는 영상들에 비해서는 그런 제한이 되게 적은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업계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호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온라인 클래스나 매체에서도 영상 편집으로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이상으로 1시간짜리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잖아요. 틀린 부분이 계속 눈에 보이고 수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편집자로 입문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와야 된다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얘기하는 주변 편집자 동료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다 같이 운동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체력이 좀 받쳐줘야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편집자들 사이에서 좀 커리어를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분위기는요. 단순히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수업을 좀 들어서 내가 편집한 영상에 예쁜 디자인적 요소를 넣는다던가 또는 편집이랑 촬영이 사실 이어져 있는 분야잖아요. 카메라 사용법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내가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요새 현업 종사자들한테 좀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편집은 촬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 장비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요. 사실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장비를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저는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멋있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다 좋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고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습관이. 그 습관이 배어 있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고 멋진 장치들이 있다고 해도 한 3일만 만들고 끝날 거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먼저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단계가 익숙해진 다음에 내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네? 이제는 영상을 더 멋있게 촬영해서 올리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도움이 되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이렇게 작게 2가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하나는 간단한 짐벌인데요. 이 짐벌은 스마트폰을 장착을 했을 때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짐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각대의 기능이나 셀카봉의 기능도 같이 담고 있는 짐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고가의 가격대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촬영을 연습한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겠다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들리는 오디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명확하고 깨끗하게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게 있는데요. 네, 핀 마이크는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대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 장비를 갖춰 놓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상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선 PC 환경에서 편집을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여행 영상이라던가 촬영을 많이 한 영상의 경우 용량이 좀 많이 돼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편집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프로그램별로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를 한다거나 그래픽적 요소를 추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도 오기 때문에 초반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같은 어도비 제품군인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외주 작업을 하거나 취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프로그램으로는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하고요. 나는 아직 PC까진 부담스럽다, 영상 편집 자체를 좀 가볍게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충분히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키네마스터나 블로라는 어플로 영상 편집을 시작하길 추천드릴게요. 2가지 어플 다 무료로 먼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요새는 꼭 비싼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그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것에 먼저 의의를 두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 편집에 입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편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편집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같이 편집해 볼 거는 제가 직접 여행지에 가서 찍었던 촬영물을 가지고 여행 영상 브이로그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이 완성본을 보고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완성본이랑 똑같이 만드는 개념보다는 이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하나씩 익히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편집을 이미 다 작업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완성본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이런 영상을 만들 거구나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다 완성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르의 영상을 편집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는 다음처럼 한 30초가 조금 넘는 여행 영상인데요. 일단 지금은 되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을 편집하고 배경음악을 넣고 영상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소음을 음소거를 해놓고 또 자막을 넣고 사진을 추가하는 작업까지 다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완성된 프로젝트는 끄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부터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PC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먼저 열어줄게요. 네, 프리미어 프로가 열리면 저랑 비슷한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자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프로젝트가 뭘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있고 PDF 파일이 있잖아요. 그쵸?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글자도 쓸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그 자체를 수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PDF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예요. 영상도 넣고 글자도 넣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든 것을 출력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AVI나 MP4 같은 동영상 파일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그러면 name이라고 프로젝트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오늘은 연습 영상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주고요. 밑에 로케이션에서 내 컴퓨터의 어느 위치에 저장을 시킬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브라우즈 클릭하고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영상 편집이라는 샘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미리 만들어 둔 이유는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A라는 프로젝트를 작업하면 폴더 하나에 A에 관련된 자료를 다 넣어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싱가포르 여행 영상을 편집한다 하면 싱가포르에서 찍은 영상, 사진, 뭐 글귀, 프로젝트 파일 전부 다 하나의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 편집이라는 폴더 안에 저는 오디오, 폰트, 뭐 아웃풋 결과물, 사진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PR이라고 써놓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프로젝트를 저장해 볼게요. 폴더 선택. 다른 부분은 더 건드릴 게 없습니다. 하단에 OK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있지 않는 프리미어 프로의 화면이 나타나요. 일단 가장 기본인 편집할 영상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파일 한번 볼게요. 여기 메뉴바에서 파일, 그래서 임포트, 가져오기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할 영상을 가져올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편집이라는 폴더 안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비디오를 다 모아놨어요. 비디오 폴더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한 10개, 11개 정도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 불러오면 솔직히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찍어오는 영상의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라는 폴더를 클릭한 상태로 아래쪽에 임포트 폴더 있습니다. 폴더 그대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볼게요. 짠! 여기 왼쪽에 불러졌습니다. 이 왼쪽에 나타나는 화면이 지금 저랑 다른 분이 계시다면 제일 상단에 있는 여기 러닝, 어셈블리, 에디팅, 컬러 뭐라고 막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에디팅, 편집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저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폴더가 불러와졌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름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근을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마 위에 당근을 얹어서 칼로 자르면 되겠죠? 그럼 영상을 편집하려면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영상을 얹어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영상을 어떻게 얹나요? 여기 불러온 영상 중에 01mp4 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 New Sequence from Clip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 클립을 가지고 새로운 시퀀스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용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시퀀스가 도마예요, 여러분. 자, 도마 위에 영상 한번 얹어보자.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 영상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01이라는 영상이 하나만 올라왔는데요. 뒤에다가 이제 나머지 영상들도 불러오게 해볼게요. 왼쪽에 이 불러온 영상들을 2번, 3번, 4번 끝부분까지 다 선택하려면 Shift 누른 상태로 전체 클릭해 주고요.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쭉 여기 끝부분에 딱 붙여서 불러올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뒷부분에 영상이 다 불러오기가 된 겁니다. 영상 불러온 거 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뒷부분에 영상 불러오기 한 거 다 보이시죠? 이게 영상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축약해서 보기, 확대해서 보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자르면 좋을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도 있고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같은 기능이 됩니다. 한번 재생해 볼게요. 놀리지 마라. 네, 지금 아무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생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퀀스라는 도마 위에 영상을 얹는 작업까지 했고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기준선 보이시죠? 이게 편집 기준선입니다. 이 편집 기준선을 이동해서 어떤 부분을 편집할까를 보고 자르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그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 기초를 다진 다음에 이제부터 영상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컷 편집을 할 때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건 너무 화면이 많이 흔들렸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것부터 할 겁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 이 편집 기준선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보면 끝부분에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축키 두 개만 기억할 겁니다. 하나는 C고요. 하나는 V입니다. C는 컷이란 뜻이에요. 자, 단축키 C를 눌러서 지금 현재 면도칼 모양 보이시나요? 이거를 영상 클립 위에 얹으면 자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요. 영상 클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C하고 V 기억하라 그랬죠? V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영상 클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 화살표로 돌아옵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영상 클립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러면 기초 중에 기초인 영상 편집을 지금 벌써 저랑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이 빈 공간은요, 뭐 영상을 이렇게 끌어와서 드래그를 해서 놔줘도 되지만 저는 이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리플 딜리트, 잔물결 삭제를 해줄게요. 그러면 매끄럽게 뒤쪽에 있는 영상들도 다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여행 영상에서 지금 이 여행지에서 들리는 음악을 다 안 들리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제 화면을 보시면 V1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A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비디오 1 그리고 오디오 1 트랙입니다. 오디오 1을 잠깐 뮤트 트랙에서 이거를 음소거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편집을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긴 영상을 도대체 언제 다 편집하나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편집은 원래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찍었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 정도는 잘라도 되겠다 하면 멈춰서 단축키 C, 컷 누르고 단축키 V로 돌아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작업을 합니다. 잔물결 삭제,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없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마저 플레이를 해볼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생해서 다 보기에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처럼 마우스로 편집 기준선을 이동을 해서
어떤 부분을 쓰면 좋겠다를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할 때 화면이 살짝 흔들리면서 넘어가는 게 다음 장면으로 사용하기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용도로. 그래서 이 뒷부분을 조금 가져다가 쓰려고 합니다. 단축키 C를 눌러서 컷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 있는 이 구름이 나오는 부분도 예쁜 것 같아서 여기도 컷해서 이번엔 단축키 V 돌아와서 이 3번 영상의 가운데 부분만 삭제하고 리플 딜리트를 또 해줄게요. 네, 편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생해서 중간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주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축키 C와 V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컷만 남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있는 컷 편집도 진행을 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막도 넣어야 되고 색보정도 해야 되고 오디오도 넣어야 해서 다른 기술을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편집 기준선을 시작점으로 옮겨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도구들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도 뭐 엇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T라고 써있는 애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툴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요. 이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영상이 나오는 부분에 마우스를 얹어서 클릭해 주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좀 써볼게요. 이렇게 뭐 글자가 보이게끔 아무거나 써봤습니다. 글자를 다 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단축키로 돌아오지 말고 이 왼쪽에 툴바에 있는 기본 화살표를 꼭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위치를 자유롭게 옮기고 크기를 수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글자를 다 쓴 다음 기본 화살표로 돌아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영역을 자유롭게 자꾸 늘리고 있는데요. 더 크게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도 영역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해놨는데 글자 내용을 좀 이쁜 걸 써보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여행 영상의 그 감성을 살리려면 여러분 폰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현란하게 뭐 테두리를 넣고 그림자를 넣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쁜 폰트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실습 파일에 담아놓은 새로 나온 서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마루블이라는 폰트가 있어요. 여행 영상 감성에 잘 어울려서 이 폰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요. 수정을 해볼게요. 싱가포르 여행을 친구들과 갔었는데 싱가포르 여행 뭐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영상뿐만 아니라 조금 감성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명조체를 사용하시면 되게 예쁘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자를 다 쓰고 나면 툴바에 있는 기본 화살표를 클릭해서 돌아오고 글자의 위치도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대소문자가 반대로 들어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그 글자를 좀 보일랑말랑하게 작게 넣어주세요. 좀 답답하더라도 글자가 너무 크게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영상이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넣고요. 재생해서 보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영상이 좀 더 갖춘 느낌이 들죠. 하지만 배경이 하얗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좀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배경을 살짝 어둡게 만들어서 글씨가 더 잘 보이게 해줄 건데요. 우리가 왼쪽에서 글씨체를 바꿨던 이 공간 있죠. 여기가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즈 패널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은 외울 필요는 없고 뭔가 예쁘게 바꾸고 싶거나 뭔가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무조건 여기를 오면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서 이 글자 소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보면요. 뭐 필, 스트로크, 백그라운드, 섀도우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그냥 몸으로 느껴야 돼요.
아, 글자 색이구나, 글자의 외곽선이구나, 이거를 언제 어떻게 다 외우나요? 이거는 하나씩 눌러보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림자 기능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요, 뒷부분에 그림자가 생겨서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이 도대체 뭔가 싶으면 이거는 다 하나씩 올려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조정을 해보니까 오른쪽 화면에 글자 뒤에 이 어두운 배경이 바짝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잘 보이게끔 하나씩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하다. 아,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이 불투명도 항목을 조정해 볼까? 하면서 글자와 영상이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괜찮은 정도를 찾아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고 글자를 예쁜 글씨체를 넣어서 배경에 그림자까지 넣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또 하나의 감성을 넣자면 단연 색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강의 하나로 알차게 편집할 수 있도록 진행한 거니까 조금 빠르면 천천히 짚어가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도마 위로 갈게요. 영상을 툭툭 자르고 글자도 넣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V1, V2 하고 무슨 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뭐 포토샵이나 다른 거를 할 때도 적용되는 개념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층에는요, 여행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싱가포르 여행 브이로그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글자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도마 위에 있는 영상을 글자보다 위에 얹으면요, 영상이 글자를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보다 밑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면 글자가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 보정을 할 때 이렇게 글자를 올려놓고 영상 전체를 색 보정하는 색보정 전용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색보정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상을 불러오기 했던 이 공간을 조금만 넓혀보면요, 아래쪽에 접어져 있는 모양의 쪽지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공간인 것 같은데 얘를 클릭해서 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조정 레이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색을 조정하는 전용 레이어인데요. 영어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자, 클릭해 주세요. 뭐 설정 어떻게 할래? 이거 막 나오는데 이거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OK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영상이 불러오기 되었던 자리에 조정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고요. 얘를 영상의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불러오기가 됐습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저처럼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자세히 봐주세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분명하게 들어왔죠? 1번 영상과 2번 영상보다 색 보정 레이어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다 꾸며주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행 영상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색 보정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천천히 익혀보세요. 이 조정 레이어를 끝부분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가 1번하고 2번을 꾸며주는데요. 그럼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필요한 건 예쁘게 색깔을 꾸며줄 수 있는 필터를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SNS 할 때 필터를 입히고 영상이나 사진 색깔이 되게 예쁘게 변하잖아요. 진짜 쉽게 그 작업을 함께 할 겁니다.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마우스로 꼭 선택을 한 상태여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아까 에디팅, 컬러, 이펙트 많이 있었는데 이 컬러를 집중을 해주세요. 한글판은 색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컬러를 클릭을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야, 헷갈린다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봅니다. 가장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생겼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잠깐 이렇게 영역을 좁히고 여기에 새로 생긴 이 패널은 색보
색보정 전용 패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버전업이 되면서 진짜 획기적인 기능으로 갖고 있는 건데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꼭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패널이 생깁니다. 자, 뭐 베이직, 코렉션, 크리에이티브, 커버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별스타그램 감성처럼 필터를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크리에이티브 선택합니다. 네, 여기 그 네모난 화면이 있어요. 그 위에 룩이라고 목록을 보시면 이 색보정 필터들이 SNS에 있는 것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화면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색이 막 이렇게 변하면서 뭐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좀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가 원하는 컨셉이나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필터를 선택을 하시는데 요즘 대세는 세련된 빈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련된 빈티지 컬러 어떻게 연출하나요? 살짝 뿌연 듯 안 뿌연 듯 하지만 색은 선명하게 나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어렵다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살짝 뿌연 듯한 느낌이 있는 필터를 하나 고를 거예요. 뭐 저는 푸지 이터나 250D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설정을 하나 고를 건데 이거를 고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아래쪽에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텐서티 농도예요. 이 필터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 건지 일단은 조금 세게 적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디드 필름, 이거는 빛바랜 필름 효과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살짝 흐릿흐릿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지를 연출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래쪽에 이 채도를 조금씩 높여보는 건데 뒤쪽에 있는 파란색 배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씩 외운다기보단 이 큰 네모 화면 안에서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그냥 SNS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색보정 기능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지금 이 효과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꾸미고 싶어요 하면 여기 크리에이티브 말고 다른 메뉴들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베이직 코렉션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메뉴가 뭐가 많이 있죠. 막 이렇게 조정하니까 영상의 색감이나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갈 때 그 새벽녘에 살짝 차가운 느낌을 그 어떤 감성인지 아시죠? 그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살짝 온도를 내려볼게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하고 다시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 보정을 입히고 나서 조금 더 갖춰진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편집점을 디테일하게 가져가 볼게요. 이게 일단 에디팅 모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상단에 에디팅, 편집 모드 선택해 주시고요. 영상을 편집할 때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영상을 불러오고 일단 컷 편집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자막을 넣은 다음 마지막에 색 보정을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서 제가 앞부분만 좀 몰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아쉽다,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뭐 색 보정도 했다가 컷 편집도 했다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색 보정을 하고 보니까 뭐 좀 너무 길게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세히 보기 눌러주고 이렇게 끝부분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끔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들도 이렇게 길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조정할 수 있고 빈 공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리플 딜리트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편집 기준선을 이렇게 긁어서 보면은 이게 엄청 거창한 영상이 아니어도 벌써 분위기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상만 쭉 나오는 것보단
중간중간 찍은 사진이 포인트로 나와도 영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사진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키보드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우리가 뒷부분을 다 편집하진 않을 거라서 조금 영상을 전체적으로 클릭해서 뒤로 좀 이렇게 놓아볼게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불러오게 할 겁니다. 불러오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왼쪽 상단의 파일, 그리고 임포트 클릭합니다. 가져오기. 우리가 영상 편집 샘플 폴더 안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포토라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클릭해서 보시면 뭐 겨우 3장만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포토 폴더도 하단에 임포트 폴더 가져오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 불러왔습니다. 지금 아이콘 뷰로 보기가 돼 있는데 왼쪽 하단에 전 다시 리스트 뷰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 사진이 3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3개의 사진을 불러오기에 앞서 제가 샘플 영상에서 하얀 색깔 배경의 사진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경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기 전에 하얀색 컬러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정 레이어를 만들었던 New 아이템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검정 색깔 배경 비디오, 뭐 컬러 배경 비디오, 색을 조정하는 조정 레이어, 뭐 새로운 시퀀스 만들기,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쪽지 모양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New 아이템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컬러 매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뭐 이것도 세팅 뭐 하라고 나오는데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갈게요.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여행지에서 그날의 그 감성에 그 느낌에 맞는 컬러를 선택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뭐 싱가포르는 조금 후덥지근했어가지고 흰색에서 살짝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이런 색을 좀 써볼게요. 약간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 네, 그 다음에 OK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뭐 컬러 매트 이름을 입력하래요. 그냥 옐로우 화이트 이런 식으로 써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비디오랑 사진을 불러온 공간에 옐로우 화이트라고 컬러 매트가 생겼고요.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V1 1층에다가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 컬러 매트가 있고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다음 이 포토 3개를 불러올 건데요. 일단 하나만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근데 얘는요. 아까 배운 레이어의 개념 생각나시나요? 1층에 뭐 옐로우 화이트 컬러 매트가 있고 2층에다가 사진을 얹어줘야 하얀 배경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다가 얹어줄게요. 그럼 화면이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요. 근데 뭐 배경에 하얀 색깔 얹는다더니 사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거 사진의 크기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배경을 다 가려버린 거죠. 사진을 조금 축소를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꼭 그 영상 클립이나 사진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불러오기한 7929 JPG 파일을 클릭하면요. 왼쪽에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즈 패널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패널을 보시면 모션이라고 써있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 항목을 보면 뭐 포지션, 스케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크기만 줄여볼 거예요. 이 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당연히 크기가 커지겠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이렇게 사진이 작게 들어갔는데요. 그 위에 있는 다른 항목들을 수정해도 내가 원하는 뭐 위치, 지금 제가 쭉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실행 취소하시려면 다른 여느 프로그램들처럼 Ctrl Z 눌러주시면 되고요. 맥 사용하시는 분들 커맨드 Z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은 25로 해서 다른 사진들도 이 정도로 불러오려고 해요. 자, 다른 사진들을 불러오기 전에 이
옐로우 화이트 1층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길게 늘려주고요. 우리 이제 길이 늘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 7929 뒤쪽에 사진 이미지 마저 불러오겠습니다. 하나씩 쭉 드래그 해가지고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크기 변경해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7930 이미지도 크기가 좀 크니까 사진을 꼭 클릭한 상태에서 이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크기를 25로 바꿔줍니다. 깔끔하죠? 세 번째 있는 사진도 클릭하고요. 패널로 돌아와서 스케일 값을 25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 부분만 재생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조금 앞쪽으로 옮겨서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게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연출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길이 조정해 줄까요?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서 내가 원하는 편집 지점을 적당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 상태에서 위치를 자유롭게 옮기고 싶을 때 마우스에 휠이 있는 분들은 휠로 이렇게 좌우를 조정하면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 잠깐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편집을 한 화면을 볼게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만든 게 음악만 빼놓고 지금 벌써 영상 컷 편집, 텍스트의 그림자 추가, 색보 정도 했죠. 그리고 컬러 매트를 넣어서 사진도 얹어봤습니다. 사진의 크기 변경까지 했고요. 영상의 완성을 장식하는 게 오디오라고 해도 될 만큼 오디오는 중요한 요소니까 지금부터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가 구글 아이디로 유튜브에 가입을 한 다음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되면 누구나 유튜브 스튜디오로 옮겨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만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제목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기다란 메뉴를 쭉 아래로 내려보면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냥 딱 봐도 음악이 엄청나게 많죠. 왼쪽에 보니까 트랙 제목, 이 노래의 제목들, 그리고 장르, 팝인지 댄스인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마음 편히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영상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적으로 무료 음원들을 줄 테니까 이거 사용해서 영상 만들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 안 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좀 유쾌하고 액티비티한 여행을 했다면 그에 맞는 음악을 골라주고 좀 잔잔하고 소소하게 좀 소확행의 느낌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구경하는 느낌이었다면 그런 음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줄 3개가 있는 메뉴를 눌러보면 음악의 제목이나 장르나 분위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분위기로 한번 볼게요. 분위기가 약간 행복? 이런 걸로 해서 적용 눌러보면 그 행복에 맞는 여러 가지 댄스나 팝이나 이 장르들에 대해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쭉 살펴보다가 이거 하나 들어볼까요? 선셋 드림?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들어볼 수 있고 이거 별로다 하면 다른 걸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촬영한 영상이랑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음악이 얼마나 영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음악을 불러오게 할 건데 왼쪽 상단에 파일 눌러서 임포트 갑니다. 제가 미리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를 해왔어요. 오디오는 그냥 하나씩 불러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Shift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오픈.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볼 건데요. 우리가 비디오는 V1 트랙이 1층에 있고 V2 트랙이 2층, V3가 3층 이렇게 레이어의 개념을 나눴다면 오디오 같은 경우는 A1, A2, A3 이렇게 층이 다르게 있긴 하지만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그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죽박죽해도 오디오로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음악 중에 뭐 카발레로 이거 제가 다운로드했던 걸 한번 쭉 끌어서 다만 겹치지 않게 얹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저처럼 A2 트랙에 한번 얹어볼게요. 네, 그리고 재생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음악이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음악을 넣어볼게요.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지. 이거는 A3에 놓아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뮤트 기능 배웠죠, 여러분? 안 들리게 하는 거. 처음 불러오게 했던 음악 뮤트하고 새로 불러온 음악만 들리게끔 지금 이 A3만 뮤트가 안 돼 있죠? 나머지는 안 들리게 뮤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혀 다른 영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그날의 분위기, 내 감정에 맞는 BGM을 골라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조금 좀 밝고 쾌활한 여행을 한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좀 더 활발한 음악을 쓸게요. 처음에 불러왔던 걸.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불러온 거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추가가 되면요. 편집의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꿀팁처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마다 그 쫄깃쫄깃한 포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영상을 놔주면 되는데요. 방금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살짝 본격적으로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살짝 소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들어보면요. 여기서부터 영상이 나오게 하면 조금 더 센스 있는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편집 기준선을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마우스로 뒤쪽으로 조금만 놓아주세요. 근데 이 위치, 이 영상이 음악에 따라 시작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키보드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서 정확한 편집점 기준 자세히 보기 해주고 이 오디오나 비디오나 마찬가지로 다 트랙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파형이 자세히 보이면 파형이 시작하는 부분에 영상을 놓으면 되게 센스 있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음악을 잘 활용해서 센스 있는 영상 편집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다 편집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까 자르기 할 때 단축키 뭐라 그랬죠? 네, C를 눌러서 자르기 툴로 돌아와주고 클릭해서 컷 잘라줍니다. 그 다음 단축키 V 눌러서 기본 화살표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 했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의 음악을 들어볼게요. 이제 뚝 끊기는 음악은요.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 별로 좋게 들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좋겠죠. 이게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쉽게 효과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소리가 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해볼게요. 효과를 추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효과
효과 패널이라는 곳에 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왼쪽에 영상을 불러오기 했던 이곳 있죠? 여기에 보면 이 화살표가 두 개로 놓여진 공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지금 이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 얘네를 다 패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냥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펙트라고 있어요. 한글판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 효과 패널을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뭐 오디오 효과, 와 쭈르륵 있고 오디오 트랜지션 막 이런 게 있는데요. 밑에는 뭐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디오 이펙트는 음성 변조 같은 거예요. 막 이런 그 오디오 자체의 효과를 넣는 거고요. 오디오 트랜지션은 A 음악과 B 음악이 바뀌는 타이밍에 뭐 좀 자연스럽게 넘겨준다던가 뭐 이런 겁니다. 비디오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이펙트는 뭐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주거나 새빨갛게 바꿔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비디오 트랜지션은 A 영상과 B 영상이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재밌게 넘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디오가 자연스럽게 끝나는 기능을 넣으려고 왔죠. 비록 A 오디오, B 오디오가 있는 건 아니지만 A 오디오의 끝부분에 오디오 트랜지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파란 색깔 네모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게 보여요. 이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표 트랜지션이란 뜻입니다. 얘를 그대로 클릭해서 어디다 놓을까요? 이 오디오의 제일 끝부분에 가니까 이 색상이 변화되고 여기다 놔줄래? 하고 있죠? 마우스를 놓아볼게요. 그런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보면요. 자연스럽게 점점 작아지는 소리를 연출할 수 있고요. 그런데 넣었는데도 너무 갑자기 끝나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자, 편집 기준선을 이 트랜지션이 적용된 부분 쪽에 가서 키보드의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자체만 클릭을 해가지고 길이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 클립 길이 조절하는 거랑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그리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오디오 트랜지션을 통해서 영상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랜지션은 뭐 내가 공항에 있었다가 뭐 바닷가에 가는 과정까지 각각 다른 장소마다 다른 BGM을 썼을 때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완성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만든 내용만 토대로 해서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출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PPT 작업을 다 했으면 PDF로 출력하듯이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작업을 다 했으면 MP4 영상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출력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영상으로 만들래라고 기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정석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마라고 불렀던 시퀀스라는 아이 있잖아요. 이 시퀀스의 이름이 여기 01이라고 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01 시퀀스 오른쪽에 옵션 창을 누르면요. 워크 에어리어 바라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 막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한 부분의 변화를 잘 보세요, 여러분. 워크 에어리어 바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슨 바가 생겼죠? 네,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한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할지를 설정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 키보드에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서 영상이 시작점에 정확히 들어왔는지 그리고 다시 끝부분도 정확하게 맞춰졌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었으면 편집하고 이 작업 영역 바를 설정하는 것까지 해야만
영상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왼쪽 상단의 파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수많은 목록 중에 이번엔 임포트 말고 익스포트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를 누르면 미디어라는 항목이 나와요. 단축키가 있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파일, 익스포트, 미디어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런 창이 뜨죠. 익스포트 세팅스, 출력하는 세팅을 너가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굉장히 괴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코덱이 어쩌고 용량이 어쩌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딱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포트 세팅스에서는 포맷을 설정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본으로 뭔가를 촬영하거나 웹이나 SNS 같은 데 올릴 때 mp4라는 이런 확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mp4를 출력을 하려면 H264라는 이 포맷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울 건 H264 하나밖에 없습니다. H264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뭔가 설정이 많이 바뀌어요. 이 프리셋이라고 아래에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치 소스, 지금 내가 작업한 소스랑 맞춰준다, 어도비 4K,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유튜브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1080과 216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80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이즈, 그리고 이 2160으로 큰 사이즈는 우리가 4K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큰 화질로 찍었을 때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유튜브 1080 풀 HD 이거 선택할게요. 광활한 풍경을 찍었고 고화질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면 H264 유튜브 1080 풀 HD를 선택하시면 되고, 조금 더 큰 화질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2160 4K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할 동영상의 아웃풋 네임을 설정할 거예요. 이 파란 글씨 선택해 볼까요? 저장하고 싶은 위치부터 골라줘야겠네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웃풋 폴더에 저는 영상 완성이라고 적어서 저장 눌러볼게요. 그럼 이대로 끝이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사이트에는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니까 500MB가 넘으면 안 된대요.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용량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용량을 작게 만드는 설정을 딱 하나만 배우고 끝내볼게요. 이 비디오라는 항목에서 잘 안 보이지만 아래에 스크롤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우리가 비트레이트 세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트레이트가 뭡니까? 어려운 용어가 나오게 됐어요. 이 비트레이트는 일단 비트레이트가 올라가면 아래쪽에 용량이 같이 올라갔어요. 보이시나요? 비트레이트를 내리면요. 용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용량 설정할 땐 비트레이트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왠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트레이트가 높은 건 뭐고 낮은 건 뭐예요? 이 비트레이트는요, 한 화면을 구성하는 화질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비트레이트는 뜨개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뜨개질을 빡빡하게 이렇게 틈 없이 하면은 뜨개질이 빡빡해서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비트레이트가 높은 거예요. 더 고화질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뜨개질을 조금 듬성듬성하게 하면은 면적은 똑같지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겠죠? 그게 비트레이트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가 낮으면 조금 용량은 줄어들어도 화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기분 좋게 비트레이트는 저는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4개 중에 익스포트 버튼 누르면 곧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시원하게 눌러볼게요. 인코딩이라고 써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를 mp4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코딩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영상 출력이 다 됐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결과물이 MP4로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출력 설정한 위치가 이 아웃풋이고요. 오늘 만든 영상이 영상 완성이라는 이 MP4 파일입니다. 클릭해서 함께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고 굵게 엑기스만 꽉꽉 모아서 여행 영상 편집하는 노하우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본 경험으로서 남녀노소 일주일만 열심히 연습하면 능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유명한 여행 영상이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그 영상에 나오는 글씨체, 색감 이런 거를 비슷하게 따라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면 내 영상도 퀄리티가 올라가고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이게 될 테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왕 하기로 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영상 만들 때 1년이 가장 힘들어요. 유튜버를 한다고 해도 조회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영상 편집자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력이 늘고 인정받기까지는 못해도 1년에서 3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꾸준히 하시면 영상 편집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정말 너무 많이 있고 유튜버도 지금 레드오션이니 어쩌니 해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할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 1년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심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